이런 말 하면 제네시스에서 나 싫어하나? 넣을까 말까 가운데 부분 볼록볼록. 안녕하세요, 다니간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핫했죠? 자동차 커뮤니티 엄청 많이 핫했어요. 그리고 유례없이 올해 들어서 가장 아마 바쁜 날이지 않았을까. 오늘 저희 2시부터 G80 이제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엄청 많이 바빠서 여직원들도 지금 방금 퇴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량이 엄청 많이 밀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하루만 3만 대 정도는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사전 계약량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G80 이번에 너무 잘 나왔죠. 특히 옆태가 정말 섹시한 것 같아요. 저는 아반떼 이번에 막 쪼개진 그런 면도 되게 이뻤는데 얘는 이제 차량이니만큼 좀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되게 우아한 옆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 GV80이랑 이제 패밀리룩 같은 전면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 이거 G80 사고 싶었는데 GV80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그거 샀습니다. 사실은 물론 캠핑 같은 용도도 사실 있고요. 자, 우선 이번에 새로 나온 올류 G80 차량 어떻게 옵션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저는 항상 풀옵션 중입니다. 옵션 다 넣으면 좋아요. 저는 옵션 다 넣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막상 보면은 또 약간 좀 쓸모없는 옵션들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옵션들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가 옵션을 좀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선은 저는 지금 GV80을 타고 있고요. 이번에 G80이랑 거의 흡사해요. 옵션이라든가 기능, 기본 사양들도 다 흡사한데 우선 기본만 보더라도 지금 그랜저라든가 어느 정도 고가의 세단들 혹은 SUV 차량들의 버금가는 기본 사양들 모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타도 정말 무난할 것 같고요. 내가 이 중에서 옵션을 좀 선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가지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2.5 터보 차량으로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2.5 터보라고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래요. 난 그전에 그랜저 3.0을 탔는데 2.5는 약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터보 차량들은 그 배기량의 30% 정도 힘을 더 낼 수 있다라고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30% 40% 정도의 파워가 더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2.5 터보 우선 차량 가격은 그래서 인하 금액으로 1,390만 원이고요. 2.5 터보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면은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그전에 탔던 차가 그냥 2.4 가솔린이었다, 4기통 차량 2.0 디젤이었다, 이런 분들한테는 2.5 터보만 타셔도 정말 만족도가 너무 좋으실 거예요. 차량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재밌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 사는 차가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전에 차가 너무너무 고가 차량인데 내려오게 되면 또 약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보다 한 등급만 더 높게 가셔도 정말 만족도가 좋으실 거예요. 자, 미리 3.5로 빡 가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차 다음에 살 차가 재미가 없잖아요. 2.5 터보, 3.5 터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2 디젤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1년에 2만 km 이상 되시는 분들, 그리고 난 전에도 경유 차량을 타가지고 진동이라든가 소음 같은 거 좀 익숙하다. 물론 얘는 세단이고 방음장치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제 3.3 트윈터보 차량을 타다가 이번에 3.0 디젤로 어떻게 보면 배기량 살짝 낮추긴 했는데요. 물론 그 토크라든가 그 가속도는 좀 못 미쳐요. 근데 정말 지금 와서 만족스러운 거,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만족스러운 건 뭐냐면은 주유소를 정말 덜 가게 돼요. 거짓말하고 유류비가 거의 반절로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젤은 또 디젤대로 연비를 절감하는 맛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5 터보는 도대체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난 전에도 3.0 V6 엔진을 타고 있었다, 그전에도 3.5 차량을 타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3.5 터보로 가셔야 됩니다. 2.5 터보로 내려간다? 물론 마력수는 3.0에 비해서 비쌀지 모르겠는데 그 6기통이 주는 이런 맛도 있잖아요. 6기통이 치기재기 주는 그런 V6의 실키 엔진의 맛은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난 딱히 연비 한 달에 주유 5만원 10만원 더하고 나 부드러운 이런 감성 품질을 가질래 하시는 분들은 3.5 터보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휠 구동 방식을 시켜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륜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후륜 구동 차량들은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약간 좀 그런 인식이 있어요. 후륜 구동 차 미끄럽고 한다는데 옛날에 눈 많이 올 때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 눈이 한두 번 왔나? 물론 저는 안전상의 이유로 눈이나 비가 오나 약간 슬립한 도로에서도 사륜 구동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내가 굳이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는다, 과격하게 나는 달리지 않는다라고 싶으면은 특히 남쪽 지방, 이제 눈 많이 안 오는 지방에서는 2륜 차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70%는 4륜 구동을 선택하신다는 거. 4륜 구동은 추가 금액이 280만 원이고요. GV80처럼 이제 터레인 모드 이제 오프로드 주행에 맞는 그런
터레인 모드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도장인데요. 외장 컬러 유광으로 하시게 되면 추가 금액은 없고요. 저는 이제 무광 화이트를 선택했는데 얘도 무광 화이트랑 무광 그레이 컬러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컬러는 이제 70만 원의 추가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휠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모든 휠이 18인치가 제공이 되는데 3.5 터보 차량은 19인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18인치, 19인치가 각각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2.5 차량이나 2.2 디젤 차량이 19인치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싶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대형 세단들은 19인치는 돼야 조금 이게 좀 휠하우스가 꽉 차 보이는 그런 맛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차가 이쁘면 뭐해, 옆모습에 우리 신발이 살짝 이게 좀 이렇게 반짝반짝 이쁘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19인치는 좀 껴주면, 물론 승차감에서는 18인치가 좀 더 유리하겠지만 19인치가 어느 정도 차차의 밸런스를 좀 맞춰줄 것 같습니다. 19인치 휠의 옵션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2.5 터보랑 2.2 디젤은 19인치 선택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5 터보 차량은 20인치까지도 선택 가능하세요. 근데 2.5에 20인치는 좀 타이트할 것 같은데, 물론 이걸 넣게 되면은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까지 포함이 됩니다. 2.5에 터보 차량에다가 나는 20인치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휠하고 전자식 서스펜션 같이 따라와요. 이거는 금액이 250만 원이고요. 3.5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19인치 제공, 그 다음에 20인치를 하고 싶으시면 70만 원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3.5 터보 같은 경우는 20인치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은근히 우리 남성분들이 이게 신발에 대해서 좀 약간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휠 좀 많이 큰 거 넣고 싶어 하는 거 저도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장재입니다. 내장재는 기본적으로 가죽 시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실내가 하이그로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가죽과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 거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정말 이 디자인 너무 이뻤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원에 들어가는 가죽 시트 패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이뻤어요. 사실 좀 더 비싼 것도 아니고요. 중간 등급인데 이게 패턴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천연 가죽의 파이핑이라고 해서 시트 테두리에 이제 파이핑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차체 가죽을 좀 더 잘 잡아주기도 하고 내구성도 좀 더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실내 내장재에서는 일부가 알루미늄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시그니처 원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고급진 애기 피부처럼 야들야들한 시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핑이 된 프라임 나파 가죽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실내에 이제 원목 우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드는 근데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이제 좀 더 젊었을 때 싫어했어요. 지금 27살이니까 이전에는 우드가 너무 이제 약간 노티나는 느낌이 났는데,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우드도 정말 좋더라고요. 되게 감성적인 부분에서 고급, 나는 좀 중후해 이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원목 우드가 들어가고 프라임 나파 가죽, 그리고 실내 천장 같은 게 스웨이드 내장재로 하고 싶으시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2를 선택하시면 되고 가격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꼭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꼭 무조건 넣어야 차가 생산이 되는 거.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들은 추가 옵션입니다. 물론 제가 추가 옵션은 꼭 넣으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뭐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뭐 선택적으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번 다 계산해봤더니 뭐 끝내는 풀옵션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사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자, 우선은 파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세트 메뉴 구성이 있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 가장 많이 선호도가 있는 제품들을 묶어가지고 파퓰러 패키지로 선보이고 있고요. 가격은 원래대로 합치면 570만 원인데 이제 파퓰러 패키지 한 가지로 패키지 선택하시면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총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 중에 첫 번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 원이 포함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우리 앞유리의 속도계라든가 우리 좌회전, 우회전, 내비게이션 정보가 비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유용하긴 한데, 내가 잘 모르는 지역 갔을 때는 우회전, 좌회전 좀 보기 힘들잖아요. 굳이 내비게이션까지 시야를 틀지 않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속도라든가 좌회전, 우회전, 내비게이션 정보 모두 나오고요. 카메라가 나타나면은 막 띵동 경고음을 몇 킬로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내비 한번 살짝 봐야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몇 킬로, 가속 구간지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나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추가되는데요. 하이테크 패키지는 12.3인치 컬러 클러스터 LCD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액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LCD판 많이 유행하잖아요. 실제 바늘이 보이지 않는 그냥 스마트폰처럼 밋밋한 블랙 액정이 들어가고 전자식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D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3D 클러스터가 이제 눈동자를 비추는 이제 렌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 렌즈가 제 눈을 딱 봐야 제 눈의 시야 방향을 판단해가지고 3D를 구현해주는데, 저는 정말 애석하게도 이 옵션을 넣고도 저는 이제 좀 낮게 운전하는 편인데 스티어링을 굉장히 낮추게 운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에 이 동그란 부분들이 레이저 마크하고 제 눈 사이에 딱 있어가지고 그게 막아져요.
그래서 저는 3D 클러스터 계기판이 있음에도 전 못 써먹고 있습니다. 저처럼 스티어링을 좀 낮게 세팅하시는 분들은 그 위치가 가려지진 않는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있어도 못 써먹어요. 저 같은 사람들 위해서 그 렌즈를 좀 아래다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런 말 하면 제네시스에서 나 싫어하려나? 자, 3D 클러스터 계기판 전방 주시 경보, 내가 만약 딴짓을 했을 때 전방 안 쳐다보면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우리 GV80처럼 램프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상황 패턴에 맞춰가지고 상행등을 켜도 앞에 있는 차에 딱 비켜가지고 이렇게 막 상행등 막 자기가 알아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야간 운전하고 고속도로에서 해봤는데 난 좀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그 차만 피해가지고 옆에가 되게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나를 위한 기능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기능인 것 같아요. 먼저 선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눈부심을 덜해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패키지, 그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 번째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인데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서라운드 뷰, 우리 후진을 하거나 전면 주차할 때 이제 앞뒤 모습을 모두 다 보여주는, 사방을 보여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거 호불호 많죠? 저도 뭐 썩 더 이상 말하진 않을게요. 그냥 자, 우측방 모니터, 이건 괜찮았어요. 내가 깜빡이 켜면 깜빡이 켜는 시그널 켜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사이드밀에서 카메라를 켜서 옆에 있는 차종들을 모두 다 촬영을 해서 계기판으로 전송해주는 기능인데, 화각이 굉장히 넓어요. 일반 사이드밀러도 25도까지 비춰주는 50도까지 비춰주기 때문에 거의 뭐 2배로 비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제 유튜브 링크 위에 한번 달아드릴게요. 이게 원격으로 리모컨으로 주차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에 주차하다가 내가 꽝 받을 것 같아도 자동으로 끽 멈춰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열 컴포트 패키지. 뒷좌석에 이제 수동으로 도어 커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커튼을 올랑내리락. 뒷유리도 이제 얘는 전동으로, 뒷유리는 전동으로 커튼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를 이거 GV80이랑 똑같이 뒤에서 조절하면 앞에까지 풍량이 같이 나온대요. 이거 좀 속상한데 어찌됐든 그건 그런 거고, 3열에도 이제 LCD 공조 시스템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 내가 그냥 공조기를 설정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냥 LCD 패널로 좀 더 이쁘장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능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내가 만약에 뒤에서 이제 회장님을 모시고 회장님 딱 이렇게 내비라든가 키고 오디오 볼륨 막 조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다 합치면 570인데 510으로 파퓰러 패키지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밖에 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우선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을 거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140만 원이고, 우리 아까쯤에 그 가솔린 2.5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휠 크기를 좀 작게 18, 19인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이제 110만 원 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컨비니언스 패키지입니다. 가격은 120만 원이고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18가지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섬세하게 엉덩이 좌판까지 이게 가운데 볼록볼록 이렇게 올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저 놀랐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아가지고. 그리고 뭐 폴스터 여기 옆구리도 이렇게 잡아주고 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모드, 1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스트레칭 모드가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허리도 펴주고 엉덩이도 막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 해주는 모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일반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저는 허리가 좀 불편한 편이라서 약간 민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좋아가지고 장시간 운전을 해도 피로도가 좀 덜한 것도 사실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고스트 클로징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고스트 클로징 저 예전에 한번 개조한 적이 있는데, 고스트 클로징 부품만 해도 한 7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에르고 시트랑 고스트 클로징 모두 합쳐가지고 옵션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고스트 클로징을 계속 쓰다가 일반 차 타면 이제 문 닫기가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세게 닫아야 되고 좀 액션도 좀 커지고. 자,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게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자, 기본적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가 우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할 때 만약에 이게 대각선으로 오는 차량들까지 다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를 넣게 되면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은, 교차 차량까지도 충돌 방지를 해줘요. 내가 만약에 좌회전을 하는데 교차에서 막 오는 차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추월 시 대항차, 추월을 하려고 했는데 맞은편에 차가 와요. 거기까지도 막아주는 기능이 있고요.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자, 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를 약간 회피해줘요.
이거 살짝 느낀 게 뭐냐면은 저번에 되게 큰 버스가 고속버스인데 차선을 넘어서서 약간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것도 이제 핸들 살짝 이렇게 꺾어줘요. 그쵸, 버스를 피하려고서 약간 살짝 피해가는 기능이 있고요. 회피 조향 보조, 뭐 만약에 차도에 사람이 튀어나왔다라든가 하면 그걸 또 회피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원래 기본적인 어느 정도 차에 다 적용이 되는 안전사양 기본적으로 다 있고 얘는 좀 더 세분화된 것까지 미세하게 좀 더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래 적용이 되죠. 근데 얘는 운전 스타일 연동,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는 운전 습관, 운전하시는 분들, 막 시계 운전하시는 분들은 얘도 시계 학습을 해가지고 시계 스마트 크루즈를 해줍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 이거는 저는 그냥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옆에 내가 만약에 변경하려는 차선에 차도 안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선이어야 되고 당연하지만, 그리고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스티어링 휠에 깜빡이도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고 있는 게 그냥 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차도 없는데 우선 안전하게 얘가 알아서 들어가주는 기능인데, 이게 근데 자율주행 규제가 좀 풀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앞좌석 프리 액티브 시트 벨트는 뭐냐면은, 이거는 만약에 내가 긴급 상황이 되면은 알아서 시트 벨트를 꽉 조여줘요. 안전벨트를. 우리 막 긴급할 때 사고 끼기기 날 것 같으면은 긴급제동함과 동시에 몸을 촥 잡아 당깁니다. 안전벨트가. 은근히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이거 좀 뭔가 좀 약간 안심되는 기분? 심리적인 거? 자, 그 밖에 추가할 수 있는 게 아까 파퓰러 패키지라 제가 말씀드린 거 빼고도 2열 컴포트 패키지 2, 뒷자리에 사람 안 타시는 분들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총각분들은 뒤에 가방밖에 안 타잖아요. 얘는 뒷좌석에도 이제 전동 및 통풍 시트, 이게 전동이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뒤로 누우면은 SUV는 트렁크 공간으로 시트가 눕는데, 얘 같은 경우는 뒤로 눕는 것보다는 누워는 지는데 대신 앞에 좌판도 이렇게 앞으로 가요. 자, 뭐냐,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눕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차피 뒤에 선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눕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좌판이 앞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누워집니다. 다시 세우면 이렇게 좌판이 당겨 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눕게 돼도 앞에 무릎 공간이 살짝 좁아질 수 있다는 거. 자, 2열 컴포트에는 2열 전동 및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 스웨이드 목베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뒷좌석 화장걸 이렇게 내려서 보는 거. 뒤에서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타시거나 어머님, 우리 아내분이 자주 탄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법도 한데, 굳이 총각분들은 물론 되시면은 넣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얘는 파퓰러 패키지나 2열 컴포트 패키지 1을 넣으면 넣을 수 있다는 거. 뒷좌석 듀얼 모니터, 뒤에 이제 모니터가 생기는 거고요. 독립적으로 뭐 USB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뭐 DMB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시청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옥수산자가 있어가지고 따로 이어폰을 꽂고 독립적으로 음악 시청도 가능합니다. 뒤에 타신 분들은. 뒷좌석 듀얼 모니터는 250만원이고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는 140만원입니다. 내가 만약에 스피커를 18개를 통해가지고 진짜 콘서트 같은 느낌을 듣고 싶다, 그리고 나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쪽 계통의 종사자시다 하시면은 렉시콘 사운드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빌트인 캠은 70만원인데, 빌트인 캠은 이제 빌트인 캠하고도 이제 보조 배터리 두 가지가 다 추가가 됩니다. 주차 후에는 최대 12시간까지 녹화가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을 넣었더니 우리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서 내 차에 위치하고 저하고 3km 이내에 있으면은 차에 빌트인 캠을 켜가지고 제 차 주변 사람들 모두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안내를 해드렸어요. 개별 서비스의 인하 가격으로 3.5 풀옵션을 하게 되면 한 7,9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리는 옵션들은 모두 넣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과감하게 넣을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단언하시면 당연히 안 넣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넣을까 말까 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와서 개조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넣으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뭐 전시 차량이라든가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은 뭐 간단한 리뷰도 한번 촬영해보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드립니다.